행복하고 싶지만은 행복할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녹고 있습니다. 사르르르가 아니라 그냥 전자레인지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돌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흘러내리고 있는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4%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것은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장 마감 직전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는데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21,000달러, 20,000달러 위를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대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은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롬 파웰이가 또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연준 미팅 때는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유력시 되는데 다만 0.75% 같은 경우는 보통 수준의 인상은 아니다. 즉, 이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인상이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나름의 특단의 대책으로서 0.75%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편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몰기지, 이 주택 대출 론 같은 경우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5.8% 정도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건설업자들, 특히 미국 신규 주택 착공이 급감하게 되었고요. 매물은 늘어나는 가운데 구매자들이 줄어들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숫자는 소폭 감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조만간에 대량 해고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대로 미국 경기는 침체 속으로 다이빙하면서 풍덩 빠져들게 될 것인가?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아슬아슬해지는 거시 경제가 아니라 거지 경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0.25%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올해 물가가 최고 11%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에너지난, 식량난이 겹치게 되면서 유럽은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위스 역시 15년 만에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쪽의 시민들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지고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청일 것 같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면서 지랄맞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단 암호화폐 투자자나 증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숭이 두창인지 원숭이 깔창인지 이거 가지고 또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공포 분위기를 마구잡이로 조성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이거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비상사태 선포가 다시 한번 전세계 경제에 타격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을 계속해서 들게 합니다. 좀 고만 좀 해라 이 자식들아.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측에서 밝히기를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로 국제결제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러시아 내에서는 암호화폐를 결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단은 국제결제 용도로 앞으로 암호화폐가 활용되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결제 컨설팅 업체인 밸류체인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보다 약 56배나 더 많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은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100만 배 더 효율적이다라고 강력하게 또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해당 보고서를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인의 항공사인 뷰엘링이 비트코인 지불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코인매트릭스의 공동 창업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굴자발 매도세가 시작돼야 저점 매수 기회가 나온다. 과거 하락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채굴자들이 처분한 비트코인은 결국 보다 부유한 시장 참가자들에게 흡수되고 진정한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채굴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팔아줄게 라고 하면서 88,000개를
엊그제 거래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신이 아찔합니다. 해롱해롱한 가운데서도 정신줄을 꽉 잡으면서 이 시장을 버텨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던져지는 비트코인의 물량들을 흡수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고래들입니다. 상위 69개의 고래들이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추매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6일 동안에 무려 106,033개를 꿀꺽꿀꺽 집어삼켰다라고 합니다. 주체별로 봤을 때 거대 고래들 같은 경우는 보유량이 증가했는데 중간 고래, 작은 고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보유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토시를 쌓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일단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 그 중에 고래하면 빠질 수 없는 고래, 3위 고래가 있죠. 3위 고래가 6월달 들어가지고 927개의 비트코인을 야곱야곱 집어삼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하나만 주라. 자, 다음으로는 찰리리의 형이죠. 바빌입니다. 형인가 동생인가는 모르겠네요. 근데 형처럼 생겼는데 바빌이 형제예요. 보시면은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릅니다. 포동포동하게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는 바빌이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19,000에서 18,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진짜 약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 이 약세장이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겠는데 자, 2만 달러 범위의 청산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와 비트코인 큰손 차입자들이 많다. 그래서 18,000달러 정도까지 일단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의 CEO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만약에 15,000에서 2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매각될 수밖에 없는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청산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는 단기적인 고통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강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놈의 담보랑 청산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과거 하락 장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15년 비트코인 반감기 547일 전에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517일 전에 바닥을 쳤었다.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4월 반감기를 두고 올해 4분기에 바닥을 칠 수 있다. 517일과 547일 전에 바닥을 칠 수 있다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는 비트코인의 로그리스믹 성장 차트를 봤을 때 커브 하단으로 37% 정도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비트코인, 만약에 여기서 10% 정도 더 하락하게 된다면 49% 하락을 했었던 2020년도 때 바닥과 비슷한 수치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가격대는 17,000달러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17,000달러 정도를 바닥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17,000달러 듣기만 해도 그냥 오금이 저립니다. 무시무시한 17,000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과매도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과연 17,000달러는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가지로 거시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그래도 좀 반등은 나와주면 안 될까라는 사람들의 기대감도 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21,630달러 지지선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어나라 비트코인. 바카스라도 일단 입에 하나 까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21,630달러 위를 지켜낼 수 없다라면 2만 달러대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2만 달러대를 지지 확인 테스트를 하게 된다. 즉, 이 2017년도 때 고점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떨어져가지고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추세 전환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며 반등만 이제 오로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회의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하락세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쭉 밀려서 떨어질 것인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라핏 블루라는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앞에서 17,000달러 정도가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17,000달러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자, 물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몇 달 걸립니다. 앞에서 렉트캐피탈 분석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닥을 찍고 이제 횡보를 하는데 몇 달이 걸려가지고 4분기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야곱야곱 이 분할 매수를 하는 적기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후 홍콩이 메타버스 게임인 야후 메타버스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마나 디센츄럴랜드를 활용해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메타버스 쌍두마차인 샌드박스도 빠질 수 없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대형 영화 배급사죠. 라이언스게이트와 영화를 테마로 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파트너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쌍두마차들 다음에 회복장이 오게 됐을 때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닷컴이 얼터너티브 에어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립토페이로 결제를 하게 될 경우 크립토페이라는 문구를 입력하게 되면 $25 할인 행사를 다가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 시야로 리워드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이번 하락장에서 여러가지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다주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 대출 플랫폼들 셀시우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펄섹 파이낸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이 만약에 $985까지 하락하게 될 경우 $2억 규모의 이더리움 기반 대출 플랫폼들 내에 이더리움 담보금들이 강제 청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하락세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케일리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의 다음 메인 지지 구간은 $600에서 $700가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대로 이더리움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비트코인이 만약에 $17,000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 알트코인들이 어디까지 무너지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뽕도 한번 돌려보자. 뽕뽀로뽕 뽕뽕뽕뽕 이더리움 뽕 시간.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모습이 과거 2015년도에서 17년도 때 이런 식으로다가 흘러내렸다가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그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좀 질이 안 좋은 뽕입니다. 그닥 설득력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염장을 계속해서 질러주고 있는 이 권 대표. 나야말로 조이팔의 아성을 이어받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했었던 권 대표. 권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의 조사 결과 자신의 부인에게 10여 차례 암호화폐를 보낸 것으로 국세청이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 외에 권 대표는 해외 유명 조세 회피처의 차명으로 법인을 세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 관계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권 대표가 자금력을 내세워가지고 테라와 루나코인의 시세를 어거지로 끌어올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라고 하죠. 내가 섬 하나를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자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부디 해당 혐의가 입증이 되는 대로 강력한 처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기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하 웃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밭 좀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꼭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